전국 평균 출생률이 0.7명이 선이 무너졌습니다. 학생들이 주로 공부하는 일반 교실 크기를 아십니까? 한 평에 2명의 아이들이 6시간, 8시간을 그 안에서 공부합니다. 과밀학급 해소 마련을 위해 분명 다방면으로 노력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과밀이 해소되지 못하고 현재 이른 것은 학생 수 예측 방식과 그에 따른 문제점이 존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교육의 기회 균등을 저해하고 교육의 질적 하락을 가져올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과밀학급 해소 마련을 위해 분명 다방면으로 노력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과밀이 해소되지 못하고 현재 이른 것은 학생 수 예측 방식과 그에 따른 문제점이 존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가 반복되고 또 반복되기에 임태희 교육감님께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합니다. 과거 10년간 학력 추정 인구와 실제 입학 인구의 오차는 얼마입니까? 초중고 학교 설립 계획 시 학급당 학생 수용률 관련 기본 계획 수립과 그에 따른 수립 근거 지표는 무엇입니까? 또한 경기도 31개 시군의 수용률 편차와 그 편차에 대한 경기도 교육청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학생 정원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학교를 짓기 전에 정해지나요? 아니면 그 후에 정해지는 것입니까? 전국 평균 출생률이 0.7명이 선이 무너졌습니다. 학생들이 주로 공부하는 일반 교실 크기를 아십니까? 24년 개교한 치동고등학교는 교실이 60제곱미터입니다. 한 평에 2명의 아이들이 6시간, 8시간을 그 안에서 공부합니다.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 계신 공간은 1000평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2000명의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신도시 아이들은 좁은 교실에서 제대로 된 교육권을 보장받지 못한 채 가장 중요한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곳에 대한민국의 교육이 있을까요? 건축 산정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또한 학교 수요 예측 기준과 정원 증설에 관한 유동성 보장을 위한 제도와 관련한 교육감님이 생각하시는 바를 듣고 싶습니다. 300명이 넘든 2000명이 넘든 한 학교당 교장 선생님은 1명이고 화성과 오산은 교육지원청 교육장 또한 1명입니다. 경기도의 인구가 1400만 가까이 되니 광역시 중 1등입니다. 화성과 오산이 하나의 교육청으로 묶여 있고 교육장이 1명뿐인 사항은 특히 학생 수가 많은 지역에서는 관리와 지원에 있어 비효율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교육 자원의 분배와 관리에서 지역 간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으며 교육의 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학생 개개인에게 충분한 관심과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는 교육의 기회 균등을 저해하고 교육의 질적 하락을 가져올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에 강력하게 화성교육지원청 신설을 요구합니다. 이에 대해 진행 사항을 대답해 주십시오. 처음에 이렇게 대규모 단지를 개발하면서 택지 개발을 하면서 학교가 없다는 게 말이 되는가? 이 과밀 문제는 어떻게든 최대한 빨리 해결해야 된다 하는 입장을 가지고 이 일을 좀 챙겼습니다. 신설 학교의 경우에는 좀 더 신속하게 학교를 짓기 위해서 화성이나 평택처럼 학교를 많이 지어야 되는 이런 지역의 경우에는 이 학교 신설을 전담하는 이런 부서까지 만들어가지고 지금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애로사항은 사실은 그 1기 신도시만 해도 저희 지역인 이 분당 지역만 해도 어떤 단지가 들어서면 단지의 제일 가운데는 예외 없이 학교가 딱 들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학교가 안정감이 있고 그 지역에서 학교를 흔히 교육을 받는 데에도 최고의 환경에서 이렇게 받을 수 있게 계획이 돼 있는데 실제로 보면 학교 용지가 매우 부족합니다. 지금도 학교 용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짓겠습니다. 도대체 학생들이 그렇게 넘치는데 학교 용지를 마련해 놓지 않았다는 것은 저는 그 사업 시행을 주관한 관련 부서 또 뭐 LH공사 그 관련되는 여러 그 부서들이 저는 불찰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통합교육지원청 문제는 금년 상반기 중에는 어느 정도 윤곽을 내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여러 가지 아마 좀 부처의 사정들이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오전에도 이 문제를 챙겨보니까 이제 이 교육부 장관이 어느 정도 좀 입장을 결정해갈 지금 그런 단계까지 왔다 이렇습니다. 어느 정도 이제 윤곽이 잡히면 저희들도 그게 규정 개정되자마자 바로 후속 작업이 가능하도록 저희도 준비를 해나갈 것이라는 답변을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는 지난 2015년부터 2024년까지 배치계획상 후정 학생 수와 학급 편성 완료 후 학생 수를 비교해 보면 학교 신설 시 증가하는 학생 수는 추정할 수 있으나 학생 이동은 예측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매년 추정 학생 수가 5% 내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부터는 배치계획 수립 시 보중 수치를 적용하여 세그 3년간을 갖다가 예측해서 4년도 학급 수용 계획부터 반영하고 있다는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학교별과 지역별 학생 배치 가능 여부를 판단하여 학교 신증서를 추진하고 학교별 정원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 과밀학급은 학급당 학생 수 감축 등 그간의 노력으로 전체 5,882학급 대비 22.9%인 13,272학급으로 전년보다 2,881학급이 감소하였고, 올해는 3기 신도시 중심으로 학생 유발률, 연구 용역 등을 통해서 과밀학급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부터는 과밀학급이 발생하는 학교에는 학교 기본 운영비를 추가로 저희가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러한 정책을 펴 나갈 것이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교육환경개선 사업 대상 선정 시 저희가 학교 시설 도우도를 중심으로 대상을 선정해서 지원하고 있으나, 지금 신설학교 같은 경우는 교육부 기준에 따라서 건축비를 산정하고 있으며 2024년도부터는 2억 원으로 증액하여 교부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밀학급으로 인한 교실 및 특별실의 추가 설치가 필요할 경우에는 교실 증축 및 모듈러 교사 설치 등을 통해서 적극 과밀학급을 지원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마을 곳곳에서 사립 작은 도서관은 지역 주민들의 도서문화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주민들의 커뮤니티 센터 역할을 하는 만남의 장일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건전한 놀이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작은 도서관은 공립 242개, 사립 1,434개로 총 1,676개소가 있습니다. 경기도 사립 작은 도서관 평가에는 주 6일 이상, 일주일에 30시간 이상 개관을 해야 최고점 20점을 받을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대부분 관장 1명이 무보수로 운영하는 작은 도서관이 주 6일에 하루 5시까지 개관을 한다는 것은 공공의 역할을 더 충실하게 하라는 요구일 텐데 이에 대한 보상은 없습니다. 경기도의 사립 작은 도서관을 운영하는 분들은 지자체의 미비한 관심과 지원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지역의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작은 도서관은 일일 4시간 주 5일을 개방하고 일반적으로 그 이상 개방하는 곳도 상당히 많습니다. 일일 4시간씩 계산해도 약 1년에 1,000시간 정도를 개방합니다. 한 사람은 1년에 86만 9천 원이고 이러한 도서관이 경기도에 1,676개이면 약 165억 원 정도입니다. 이 수치가 많은 관장님들과 자원봉사자의 노력으로 상쇄되고 있는 것입니다. 국가가 책임져야 할 공공의 역할을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작은 도서관에서 일하며 지역의 도서문화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는 종사자에게도 그 기회는 동일하게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에서는 의원님 말씀같이 지역에서의 작은 도서관 역할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으며 활성화를 위해 아이 돌봄 독서문화 프로그램, 활동가 교육, 작은 도서관 운영비 등 6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역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자치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작은 도서관의 특성을 감안하여 종사자들에게 자원봉사 실비 지급, 직무교육 등을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작은 도서관 활성화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산업 폐기물 관리 지금처럼 하면 좋을까요? 기초단체에도 있는 폐기물 관리에 대한 조례가 경기도에는 없습니다. 폐기물과 관련한 환경영향 평가는 환경유역환경청의 권한이며 관리는 기초단체에 유임했으니 저희 지역 전국한 주민들이 겪고 있는 불합리하고 납득이 안 가는 사항을 외면하고 있는 경기도에서는 전국 해양산업단지의 지정 폐기물 처리장을 승인해줘야 하는지 지사님께 답변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일부에 불과한 생활 폐기물은 공공이 처리하고 대부분을 차지하는 사업장 폐기물은 민간에서 처리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대부분의 폐기물 관리를 공공이 책임지지 않고 민간에게 맡겨놓으니 사후 관리가 부실하며 이러한 피해는 주민에게 발생하고 공공이 이 피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돈은 민간이 벌고 책임은 지자체가 지고 피해는 주민이 입게 되는 것입니다. 경기도 내 폐기물 처리에 대한 지역 배분과 조정에 대한 기준을 세우시고 폐기물과 관련한 경기도의 책무를 수행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사업 시장자인 민간 업체는 현재 전국과 주민들의 마을 상생 협약서를 체결하고 지정 폐기물 처리장이 설치되는 걸 찬성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인근 주민들은 이 상황에 배제되고 있습니다. 변경 계획이 승인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을 발전 기금이라는 명목 하에 마을 이장들에게 돈을 건네 무리를 빚고도 있습니다. 전국 해양산업단지 지정 폐기물 승인 반대 청원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10,000명에 가까운 시민들이 동참해 주셨습니다. 전국항의 삶의 터전으로 살아온 지역 주민들은 가장 중요한 주민 의견을 철저히 무시한 채 이 모든을 추진한다는 것 사실에 고통받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산단의 지정 폐기물 처리장에 대해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 소신 있는 결정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마도 결론을 좀 미리 시나리오를 그려본다면 예컨대 이와 같은 그 우려사항이 전부 해결되는 조건으로 뭐 한다든지, 또 제가 알기로는 화성시도 여기 대해서 우려를 많이 하고 또 듣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획 자체를 전면 재검토해야 될지 등등 포함해서 우리 주민과 시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산업단지하고 지정 폐기물 문제가 결합되어 있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제 지정 폐기물이 좀 어려운 점은 지정 폐기물 처리 사업장에 대한 인허가권을 환경부 한강유역관리청장이 갖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경기도의 권한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정 폐기물에 한해서는 되게 어려움이 많다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지정 폐기물 이외에는 경기도가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환경부하고 특정 지역에 몰리거나 문제가 생기는 거에 대해서는 지역 주민들의 의사를 전달하는 활동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정 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들은 도에서 전부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원순환 시행 계획을 수립을 하면서 문제점들 찾고 연구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 경기도정자문회의가 있습니다. 각계 전문가들을 모시고 화려하게 포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1월 이후 도정자문회의 위원장이 오랫동안 공석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사님의 실질적인 정책자문기구가 공천한 게 아니라는 우려가 있는데 이에 대해 지사님의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도정자문위원회는 여러 전문가로 20명 지금 이내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법 전문가, 복지, 국제, 농업, 체육, 문화, 스타트업, 산업 전문가들이 쭉 계신데 우리 신미숙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위원장이 그동안 공석이었습니다. 대신에 부위원장이 그 역할을 대행하면서 아주 훌륭하게 도정자문위원회 역할을 해주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달 말로 전반기 끝내면서 곧 자문위원장을 모셔서 위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 바람은 도정에도 좀 밝고 또 정무적인 감각도 있고 하는 분들을 모시고 싶어서 아직 정해진 바는 전혀 없습니다만 가능하면 경기도 출신의 전직 국회의원 중에서 한번 모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빠른 시간 내에 후보자들 검토해서 모실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